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요. 이제 첫째로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개인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인간 세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제 내가 어떤 모습과 신뢰를 들어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협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어요. 협업. 협업이 뭡니까? 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한다. 어째 권사님은 협력해 주는 사람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정사님은 어떠세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십니까? 협업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협업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협업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 그러면 협업은 내가 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이제 협력해 주는 사람을 이제 협업이라 그러죠. 협업이라고. 그러면 협업의 반대는 뭡니까? 내가 오늘 신조어를 하나 도급이에요. 도급. 또 홀로 독자 도급. 예, 독불장군이 도급. 그래. 자,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소중하지만도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을 지금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 아닙니까? 이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도급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협업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죠?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협업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갖고 협업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이것이 결정되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봅시다요. 자기가 뭔 직책을 하나 딱 가지면은요, 자기와 같이 일할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죠. 그러죠?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잘 선택해 가지고 협업을 잘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직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거기서 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의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업은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이런 지금 협업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협업에는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협업에는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뭔가면요. 첫째, 상성적 협업. 상성적 협업은 뭡니까?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상성적 협업. 상성적 협업. 참.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어떤 사람은 상성적 협업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것은요. 그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은 오히려 상성적 효과가 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 많이 있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흔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성적 협업.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또 뭔 협업이 있는가 하면 상세적 협업. 상세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서로 효과가 오히려 말이죠. 혼자 하기만 못한 그런 상대적 관계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하죠. 아이, 둘이 하는 것이 말이죠. 혼자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 때 아니습니까? 그런 때 있죠. 그런데요, 상성자로 만드는가 상세자로 만드는가는 그 사람이 하는 행위와 사고방식과 행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 말 알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상성적으로 호응을 해주는가 아니면은요 상세적으로 오히려 힘을 빼는가, 이것이 말이죠 자기가 하는 역할과 생각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이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일체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이죠 주위의 사람들을요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말이죠 그 사람들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말이죠 일들을 작용할 수 있도록 이게 뭔가 하면 상성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협업 관계를 만드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이 말이죠. 제가요 지방에 한번 살아보니까요 참 아무리 교구장이 잘하고 싶어도요 그 교구에 있는 교무들이 말입니다요 협력을 해줘야지 교구장이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협력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협력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는요 진짜 말이죠 그렇게 잘 협력을 해주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여름에요 우리 교무들이 말입니다 여자 교무들이요 해운대 여름에 해운대가 어떤 곳입니까? 모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완전히요 거기서 1박을 하면서 밥 거기서 해먹으면서 전부 교무들 여자 교무들을 말입니다요 갖다가 말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다 갖다가 풀어놔 버렸어요. 어디 뭐 전부 여기다 몸빼 입고 이거 지금 이거 입고 여기다 딱딱 이게 다 메고 이 갖고는요 들어가 가지고요 웃기 저 바람 드는 거 있죠 투보 그놈 타고 말입니다 여기저기 댕기면서요 나오라 그래도 나오질 않아요. 신났죠. 그하고 또 밥 먹고는 또 집어넣으면 또 가고. 교구장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개인 혼자 가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무가 말이죠. 이런 교구장이 되니까요. 협업이 말입니다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은 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이것이 이게 이제 협업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데는 쓴소리라는 단어가 유행됩니다. 쓴소리. 어찌 쓴소리 좀 하십니까? 창타님 좀 쓴소리 좀 해요?
안 하시는가 봐.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아, 연탄님도 못해? 쓴소리? 안 하지? 예? 전에 많이 했어요? 정사님이. 쓴소리. 아이고, 어쩌말로. 자, 이제. 그래서요. 쓴소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쓴소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쓴소리에도 두 가지가 있다니까. 자, 쓴소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선순환의 쓴소리. 선순환의 쓴소리. 이건 뭡니까? 그렇죠. 하나의 집단과 단체를 운영해 가자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면요. 선순환의 쓴소리. 이게 필요하겠죠? 선순환의 쓴소리. 그래서 이런 쓴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단과 단체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같은 방향을 같이 말이죠. 제시해주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순환의 쓴소리 아닙니까? 이런 쓴소리는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선순환의 쓴소리, 이런 쓴소리가 있는가 하면요. 또 반대로 두 번째,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반대로. 악순환의 쓴소리. 악순환의 쓴소리.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쓴소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책임자에게 쓴소리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이 지금요. 같은 것이면은 선순환의 쓴소리를 하고 악순환의 쓴소리는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이게 안 해야지. 그게 정당한 것이죠. 자, 근데 실시품 2장에서 소태된 대종사님께 창부들을 못 오게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지금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쓴소리를 하긴 했죠. 쓴소리 안 했습니까? 쓴소리를 했는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창부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악순환. 너희 쓴소리로 보셨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따라 주셨습니까? 안 따라 주셨죠. 이게 뭔가 하면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에요. 그리고 열린 사람, 혈을 가진 사람의 그 지금 견해에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 이게 이제 협업입니다 이것이요. 다 우리가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것도 협업이죠. 협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협업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이런 이제 우리가 협업 관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지금요. 인공지능이요. 그러죠? 아,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죠? 여기 계시는 분들. 근데 이미 우리에게 아주 밀착되게 가깝게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다가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지금 이제 발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발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얘기를 했네요. 제가 이제 저를 잘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를 하는 이제 서울의 이제 교도가 이제 저한테다가 이제 문자를 이제 보냈어요. 이제 그 문자 내용이 이제 뭔가면요. 이제 인공지능이 개벽되니, 지금 인공지능이 개벽되잖아요. 창의지능을 개벽하자. 창의지능을 개벽하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인공지능이 개벽되니 창의지능을 개벽하자. 인공지능은 물질 개벽이죠. 그러죠? 그런데 창의지능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이걸 말이죠. 개벽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요, 개교표가 말입니다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요. 인공지능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이와 같은 개교표를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고는 말이죠. 그냥 물질 개벽 이런 것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물질 개벽의 실제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는가 하면 인공지능이죠. 자,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다 그랬죠, 제가요. 아, 손 회장님, 내가 했는데, 뭐 두 가지가 뭔지 알아요? 몰라?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두 가지가 앞으로 인류 문화의 방향을 바꾼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인류 문화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 생활의 문화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첫째, 생성형 AI,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이게 인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탈탄소 운동. 탈탄소는 뭡니까? 탄소 배출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면 기후예요. 왜 인간 생활 속에서 지금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면서 위기 현상으로 오느냐? 탄소 배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탄소 배출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이 탄소 배출로부터 탈출하는 이념과 사상을 제시한 것이 뭡니까? 예? 언사상, 사언이 뭡니까? 탄소를 배출하면서 보온한다고 착각했어요. 교도님들이여, 깨어나시라.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배은의 행위다. 배은하면서 보온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다.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 제가요, 지금 탄소 배출,
이건 뭔가면요,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뭐에 대한 배언입니까? 예, 천지연이죠. 공기부처님. 공기부처님에 대한 배언이에요. 공기가 부처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사은 실천은 말입니다. 탄소 배출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 원불교 신앙의 사회적 실천. 원불교 신앙의 사회적 실천은 뭐냐? 탄소 배출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원불교 신앙의 사회적 실천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생성형 AI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요, 인공지능이 개벽되니 창의지능을 개벽하자 그랬죠. 그것은 뭔가만요, 원불교가 제시한 사막의 대사회적 실천, 사막에 대해 사회적 실천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의식, 제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의식이 뭡니까?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니, 청타님 의식이 있죠? 저 의식이 있죠? 다 그래요. 자, 의식. 그래서 인공지능이 의식합니까? 못하죠. 인공지능이 의식을 못해요. 근데 인간만은 의식을 할 수 있죠. 자, 의식. 자, 그러면 의식이 뭐냐? 제가 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분노. 아이, AI가 분노하나요? 분노. 자, 그러면 분노를 하면, 분노의 반대는 뭡니까? 즐거움. 즐거움, 즐김. 어째, 요새 좀 즐겁습니까? 지금요, 감독님은 지금, 새 시대가 열려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반대는 즐거움. 이게 말이죠. 인공지능은요, 분노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즐거움도 감정이 없구만. 자, 이제 그러거든요. 그리고 슬픔. 자, 슬픔의 또 반대는 뭡니까? 기쁨. 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느낀다 이 말이죠. 의식. 이거를 개벽해야 돼요. 자, 의식을 개벽하자. 그러면 이걸 개벽하는 것이 뭔가만요, 사막수행을, 정신수양 사령고 차급치사의 이 사막수행을 대사회적 실천으로 통해 가지고 AI가 개벽되니 창의지능을 개벽하자 그랬죠. 창의지능을 개벽하는 그 실질적 방법이 뭔가만요,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막을 대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거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참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인공지능 시대 그 이제 실질적 그 계획을 이제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요. 그 이제 아까 제가 그 인간 세계 속에서의 협업이 얘기했지요.
협업은 참 좋죠. 우리가 협업하고 삽시다요. 아니요, 가정에서 살면서 부부간에도 협업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협업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이제 집에서도 가까이 사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제 협업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만이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자, 제가 이제 아까 인공지능 얘기했죠. 자,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요, 제가요, 이 지금요, 인공지능 자체가 지금 이제요,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가 어떤 회사였다고 그랬죠, 제가요? 오픈 AI. 자, 오픈 AI. 거기서 이제 개발했는데, 이 오픈 AI에서 지금 이제 최신형입니다요. 지금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이 AI의 협업, 이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AI의 협업. 자, 사람만이 협업을 했죠. 했고 AI는 그동안에 협업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죠. 못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입력시키는 대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그 입력된 데이터를 솔솔솔솔 잊어버리지 않고 착착착착착 다 내놓죠. 이게 지금 AI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지능을 이미 초월했다.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것을 뭐라 그랬죠, 제가요? 아이, 지금 관사님. 특이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해버린 거요. 야, 우리나라 평균 IQ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IQ 105 평균 IQ, 세계 IQ의 최고의 IQ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인간의 지능을 AI는 이미 초월해버렸다니까. 특이점, 그걸 특이점 그래요.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협업을 추진을 하는데,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면은요, 그 입력시킨 데이터를요, AI가 잊어버립니까? 사람은 잊어버리죠. 우리들은 말이죠,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기를 잘해야 된다. 제가 그 강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랬어요. 야, 21세기의 문맹자를 제가 정의를 그렇게 안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1세기 문맹자. 자, 21세기 문맹자는 글을 못 읽거나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문맹자가 아니라 학습하지 않거나 학습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거나 재학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맹자다. 제가 그 말 했죠?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엘빈 토플러가 한 말이에요. 21세기의 문맹자, 지금 시대의 문맹자란 말입니다. 글씨를 못 쓰거나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문맹자가 아니에요. 학습을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번 배운 것을 그대로 그냥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문맹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라.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재학습 다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무명자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기가 알았던 것, 예전에 알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요 계속 가지고 있지 마세요. 어쩌라 그랬습니까? 제가 잊어버리라. 예, 그래서 내가 강의하기 좋아요. 그래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라.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거 던져버리라. 제가 그랬죠. 자, 그랬는데 이 AI가 말이죠. 지금 이제 AI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안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안 잊어버리니까 문명자라니까. AI가 문명자요. 21세기 문명자. 자, 그런데 AI가 지 혼자만 지금 했죠. 그런데 다른 AI로부터 시스템을 연결해요. 시스템을 다른 AI하고 연결시킨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알파고. 아, 그것은 빅데이터고, 알파고가 지금 전에 장기 떴죠? 아, 바둑 떴죠? 바둑. 그거 이제 했는데. 그러게요, 지금 말이죠. AI가요, 혼자 그냥 협업을 안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직종을 다 AI가 대체한다 그랬죠, 제가? 그랬죠? 인간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직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요, AI가 다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AI가 잘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연결한다니까. 그리고 상호 호환을 해요. 상호 호환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AI하고 저 AI하고 서로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러면은요, 그동안에 AI 혼자 했던 그 지금 데이터하고 말이죠. 이것이 AI 간에 협업을 하는 데이터와 이거는 완전히 질이나 수 이런 데 따라 다 다르겠죠? 더 상승되겠죠? 이런 AI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이야, 지금 우리 앞에 말입니다요. 이런 AI가 등장할 거요. 등장하는 계획을 지금 다 세우고 있더라니까요. 오픈 AI에서. 자, 이제 이게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AI를요 행동의 주체가 되는 주체로 만들어요.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면요, AI와 AI 간의 협업 관계다. 협업을 하고 있다. AI도 인간만이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물질 개벽 지금 엄청나죠? 아이고, 그동안에 우리가요, 맨날 개교표 하면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많이 얘기했죠? 지금은 말입니다요, 물질 개벽의 차원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처해가는 정신 개벽의 차원도 이걸 말이죠, 우리가 높여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요 이 방송 강의를 통해 갖고 이런 얘기라도 제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는갑다 알아듣겠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데요.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이제 그 칼럼 글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뭔가면요. 참 이게 글 제목이래요. 권력의 상금과 벌금. 상금은 뭡니까? 상금. 상 받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뭐가 벌금은 뭡니까? 자, 제가 최근 읽은 글 제목입니다. 권력의 상금과 벌금. 칼럼 제목 멋지죠?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상금과 벌금.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지금 이 칼럼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한가면요. 이제 지난 세월 한 6개월간의 세월을 이제 소환을 해요. 이 칼럼 제목에서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딱 그 제목으로 이제 잡아놓고요. 이제 지금 이제 소환을 지금 딱 하는데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소환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 세 가지로 딱 이제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칼럼에서요.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총이에요. 총이 뭡니까? 총은 총이죠,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 총.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몸.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몸.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법. 세 번째는 이제 법. 이 칼럼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법.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표.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모르겠죠? 자, 총은 뭡니까? 계엄. 맞아요. 계엄으로 총뿌리를 사람에게 겨누죠. 그렇게 총이라고 그걸 표현을 하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그렇게 권력의 상금과 벌금이에요. 참 계엄이죠. 그 다음에 몸은 뭡니까? 몸으로 막아냈죠. 자, 몸으로 막아냈는데 이게 뭔가 몸으로 막아내면서 또 한 것이 있습니다. 몸으로 한 것이 뭔가 거리의 시위. 그러죠? 양진영의 몸으로 실천한 거리의 시위, 그걸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은 뭐로 됐습니까? 총으로 시작됐죠. 총으로 시작돼 갖고 뭔가 하면요, 몸으로 막아냈어요.
우리나라 멋진 나라죠. 몸으로 막아냈다 이 말이죠. 자,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하면 법이에요. 법이 뭐겠습니까? 4월 4일 11시 11분 맞아요. 헌법재판관에서 내린 주문. 이게 법 아닙니까? 우리 근대사의 멋진 말이죠.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 말이죠. 법. 뭐 그거까지 다 알고 계시네, 간사님.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로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까? 표. 6월 3일. 뭐 척척 알으시네. 차, 이 갈름 멋지죠? 표. 근데 표도 아주 정말로 이 표도 정말로 양진영의 말이죠. 적합하게 숫자가 표의 숫자가 완전히 말이죠. 양진영에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딱 잡은 표로 심판을 했다 이 말이죠. 멋지죠? 이게 말이죠. 칼럼니스트. 그러니까요. 참.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문은 저널리즘 그러죠? 신문을 저널리즘 안 그럽니까? 저널리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널리즘에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널리스트. 예. 저널리즘 속에는 저널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널리스트들이 모여갖고 협업을 해갖고 생긴 것이 뭡니까? 저널리즘이죠. 저널리스트들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 저널리즘이 어떤 성격을 가진 저널리즘인가는 저널리스트의 성격에 따라서 그 저널리즘이 달라지죠. 성질이 달라지죠. 아니, 내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안 할랍니다. 하라 그러면 다 하는데 다 알아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지금 지금 이게 이제 협업 얘기를 하다가요. 이제 지금 했는데 지금 그 중용이 있죠. 우리 저 사서 중에 중용 있죠. 중용. 그 중용이에요. 가장 중용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요. 황금 분할이에요. 황금 분할. 중도를 지킨다 그러죠. 중도를 지키는데 그 중도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황금 분할이에요. 자, 분할. 그러면은 아까 내가 지금 표 얘기했죠. 이게 뭔가 하면요. 황금 분할이에요. 그러면 황금 분할이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중도의 실천이다. 중화의 실천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 말이죠. 새로운 민주주의가 탄생했는데 그 새로운 민주주의는 바로 뭔가 하면요. 중용에서 말하는 황금 분할, 이 중도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출범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 말이죠. 멋지죠?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실세법 2장에서 우리가 말입니다. 창부들을 폄하하고 창부들을 또 감싸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실세법 2장에 다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도 그 창부를 보는 해안과 또 창부를 보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이 혼재돼 가지고 실시품 4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일상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그냥 말이죠, 문자로 남기지 맙시다요. 문자로 남기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은 보훈이나 사막 수행이 제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돼서 이것이 보훈과 사막 수행이 사회적 실천으로 성화되는 그와 같은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